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부분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만 벌컥벌컥 드시죠? 그런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박민석이고요. 27년간 미네랄 대사와 피로 회복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일반적인 수분 보충과 제가 매일 실천하고 있는 소금물, 루틴의 차이는 바로 우리 세포가 받아들이는 방식에 있어요. 같은 물 한 컵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드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뱃살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기도 하고 오히려 더 무겁고 피곤해지기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하루에 8잔씩 마신다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왜 여전히 몸이 무겁고 붓기는 빠지지 않을까요? 왜 혈당 수치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변비는 계속될까요? 사실 물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막이 굳어 있으면 아무리 물을 많이 드셔도 정작 필요한 곳에 수분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치 딱딱한 스펀지에 물을 부어도 잘 흡수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작은 변화만 더해주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소금 한 꼬집을 더하는 것이죠. 이렇게 간단한 차이가 왜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소금이라고 하면 혈압에 나쁘다는 생각부터 들잖아요. 하지만 27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적절한 미네랄 균형이야말로 우리 몸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습관의 차이를 생활 속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침을 어떤 방식으로 시작하고 계신가요? 제 지인 중에 67세 김영자님이 계셔요. 이분은 정말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거든요. 매일 아침 물 2컵을 꼬박꼬박 마시고 하루에 총 8잔 이상은 드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붓기가 심하고 허리띠가 점점 더 조여와서 정말 속상해 하셨거든요. 김영자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물은 충분히 마시는데 왜 몸은 여전히 무겁고 뱃살은 빠지지 않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밤에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니까 수면의 질도 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바로 찬물 한 컵에 소금 한 꼬집을 더해서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김영자님이 정말 의아해 하셨어요. 짠 게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냐? 혈압이 오르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말하는 건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천연 미네랄이 들어있는 소금이고 양도 아주 적은 양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오히려 붓기를 빼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김영자님이 반신반의하면서도 일주일 정도 해보셨는데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일주일 만에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도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하루 종일 몸이 무겁지 않다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혈당 수치였어요. 김영자님이 당뇨 전단계셨거든요. 그런데 소금물을 드신 지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20 이상 떨어졌어요. 이런 변화가 단순히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더한 것만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어떤 원리로 우리 몸이 달라지는지 말이에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김영자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아침 소금물의 구체적인 효능 5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뱃살 감소 효과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뱃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운동도 해보고 식사량도 줄여봐도 쉽게 빠지지 않는 게 뱃살이거든요.
그런데 소금물이 뱃살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핵심은 세포막이 말랑해진다는 데 있어요. 우리가 먹은 당분이 에너지로 제대로 쓰이려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세포막이 굳어 있으면 당이 들어가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되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나트륨과 미네랄의 균형이 포도당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즉, 적절한 미네랄이 있어야 당이 제대로 쓰인다는 뜻이죠. 실제로 68세 박정희님의 경우를 보면 더 확실해져요. 이분은 소금물 루틴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허리띠가 한 칸 줄어들었어요. 체중계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뱃살이 눈에 띄게 줄어든 거죠.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흡수율이 떨어지니까 미지근한 온도가 좋아요. 다만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시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도 식사를 줄여도 뱃살이 빠지지 않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세포막이 굳어 있어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혈당 안정 효과입니다. 당뇨나 당뇨 전 단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아침 공복 혈당이 자꾸 올라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소금물이 혈당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미네랄이 세포의 이온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이에요. 이 통로가 열려야 당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마치 문이 열려야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일본 대사학회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미네랄 균형이 회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려면 미네랄이 꼭 필요하다는 뜻이죠. 72세 이정화님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이분은 아침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후 공복 혈당이 20 이상 안정됐어요. 기존에 140 넘나들던 수치가 120대로 내려온 거죠. 실천할 때는 반드시 식전 30분에 드셔야 해요. 그리고 천천히 머금듯이 마시는 게 중요해요. 벌컥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소금물을 드신 후 최소 30분은 간격을 두시길 바라요. 아침 혈당 수치가 쉽게 올라가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꼭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는 붓기 해소 효과예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다리가 많이 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게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세포 안팎의 수분 균형이 깨져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소금물은 이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세포 밖에만 머물러 있던 수분이 세포 안으로 제대로 들어가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붓기가 빠지게 되는 거죠.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나트륨 마이너스 칼륨 펌프라는 기능이 붓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적절한 미네랄 농도가 필요한데 소금물이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65세 장미자님의 경우를 보면 매일 아침마다 붓던 눈꺼풀이 소금물을 마신 지 일주일 만에 개선됐어요. 오후까지 계속 붓기가 빠지지 않던 다리도 한결 가벼워졌고요. 소금물을 드신 후에는 20분간 다른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흡수가 방해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짠맛이 너무 강하게 느껴지신다면 농도를 조금 낮춰서 시작하시면 돼요. 아침마다 얼굴 붓기 때문에 고민이시던 분들 계신가요? 이 방법으로 많이 개선될 수 있어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만성염증 완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자주 아프고 뻐근한 증상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게 바로 만성염증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소금물이 염증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세포가 건강해지면 노폐물이 잘 빠져나가고 그러면 염증 반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든요. 미국 영양의학회 자료를 보면 마그네슘과 아연 같은 미네랄 섭취가 면역 반응 안정에 도움을 준다고 발표되어 있어요. 천일염에는 이런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있거든요. 76세 김성호님의 사례를 보면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후 20년간 달고 살던 비염 증상이 많이 완화됐어요. 코막힘이 줄어들고 재채기 횟수도 현저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금물과 함께
가벼운 걷기 운동을 병행하시면 더 좋아요. 순환이 더 잘 되거든요. 다만 처음에는 소변 횟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건 노폐물이 배출되는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유 없이 몸이 자주 뻐근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변비 개선 효과예요. 변비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며칠씩 변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게 단순히 섬유질 부족 때문만은 아니에요. 장 연동 운동이 제대로 되려면 적절한 수분과 미네랄이 필요해요. 소금물은 장벽으로 수분이 유입되는 걸 도와주고 동시에 연동 운동도 촉진해줘요. 마치 기계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과 같은 효과죠. 대한소화기학회 보고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가 장 운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너무 부족해도 문제지만 적절한 양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74세 윤경희님은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20년간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소금물 습관을 시작한 후 3주 만에 매일 아침 자연스러운 배변을 보게 되셨어요. 아침 공복에 소금물을 드신 후에는 충분한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면 더 좋고요. 처음에는 소금 양을 적게 해서 시작하시는 게 안전해요. 혹시 사흘 이상 변을 못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5가지 변화를 자세히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어떤 소금을 선택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이제 그런 실전 노하우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 선택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 소금이나 쓰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예요.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순수한 염화 나트륨만 남긴 거라서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려워요. 천일염이나 핑크솔트, 용소금 같은 천연소금에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같은 미네랄이 자연스럽게 들어있어요. 이런 미네랄들이 바로 우리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천일염은 우리나라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만든 거라서 우리 체질에도 잘 맞아요. 맛소금이나 정제염은 장기적으로 권장하지 않아요.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미네랄 함량이 부족하거든요. 처음에는 천일염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취향에 맞게 핑크솔트나 다른 천연 소금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소금을 쓰고 계신가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섭취 비율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 200ml에 소금 한 꼬집이 기본인데요. 이게 대략 그라인더로 한번 돌린 정도의 양이에요. 정확히 계량하자면 0.5g에서 1g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속이 쓰리거나 갈증이 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아요. 입에 넣었을 때 아주 약간 짠맛이 느껴지는 정도가 딱 맞는 농도예요. 마실 때도 중요해요.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천천히 삼키세요. 혀 밑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도 흡수가 되거든요. 급하게 마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혹시 지금까지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않으셨나요? 이제부터는 천천히 음미하듯 드셔보세요. 시간과 리듬 관리도 성공의 열쇠예요. 가장 좋은 시간은 공복 상태인 기상 직후예요. 이때가 흡수율도 높고 세포도 가장 반응을 잘해요. 위에 음식이 있으면 흡수가 방해되니까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해요. 식사 직후에 드시면 소용없어요. 음식과 섞이면서 농도가 희석되고 흡수율도 떨어지거든요. 아침 식사는 소금물을 마신 후 최소 30분 뒤에 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몸이 리듬을 기억하거든요. 알람을 맞춰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습관이 되면 알람 없이도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될 거예요. 아침마다 일정한 루틴이 있으신가요? 소금물을 그 루틴에 포함시켜 보세요. 지속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해요. 너무 조급해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세포막이 완전히 안정되려면 최소 3개월은 걸려요. 일주일, 2주일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첫 주에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이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2주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한 달 정도 되면 확실한 차이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3개월 단위로 변화를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체중이나 혈압, 혈당 수치 같은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변화가 더 확실하게 보여요. 사진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도 동기부여가 돼요. 꾸준히 뭔가를 기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기회에 시작해 보세요. 안전수칙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 신장이나 심장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소량의 소금이라고 해도 몸의 상태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거든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분들에게는 권장하지 않아요. 이때는 몸의 수분과 미네랄 균형이 평소와 다르거든요. 또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합하지 않아요.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소금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약을 드세요. 흡수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혹시 약과 함께 드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안전을 위해서는 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소금물을 마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들도 알아두셔야 해요. 처음 며칠은 소변 횟수가 늘어날 수 있어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몸에 있던 여분의 수분이 빠져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가끔 두통이 생기는 분들도 계세요. 이것도 몸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만약 계속 불편하시다면 농도를 낮춰보시거나 잠시 중단해 보세요. 입안이 마르거나 갈증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소금 농도가 너무 높을 가능성이 있어요. 농도를 조금 낮춰서 다시 시도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시는 습관과 아침에 소금 한 꼬집을 더한 물을 마시는 습관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확인하셨죠? 전자는 세포가 여전히 굳어 있어서 아무리 물을 많이 드셔도 붓기와 혈당 문제가 그대로 남아요. 몸은 여전히 무겁고 피곤하고 뱃살도 빠지지 않고 변비도 계속돼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후자는 세포막이 다시 말랑해지면서 당과 수분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뱃살이 줄고 혈당이 안정되고 붓기와 변비까지 풀리게 되는 거죠. 같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도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김영자님이나 박정희님, 이정화님 같은 분들이 경험한 변화가 바로 이런 차이에서 나온 거예요. 작은 습관의 차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우면서도 희망적이잖아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무겁고 피곤한 하루가 반복돼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몸이 붓고 무거워져요. 혈당은 불안정하고 뱃살은 점점 늘어나고 변비는 더 심해져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더 큰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루틴을 만들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벼운 몸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치고 붓기 없는 깔끔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어요. 혈당도 안정되고 배변도 규칙적이 되죠. 이런 상태에서는 다른 건강 관리도 훨씬 수월해져요. 27년간 연구하면서 만난 수많은 분들을 통해 확인한 건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차이예요. 거창한 건강법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 한 꼬집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당장 권하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이 있어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을 넣고 천천히 머금어 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 몸을 달라지게 할 첫걸음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짠맛이 낯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몸이 원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일주일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한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그만두시면 안 돼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래야 세포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해보세요. 배우자분이나 형제자매분들과 함께 시작하면 서로 격려가 되고 지속하기도 더 쉬워져요. 다음 영상에서는 소금물만큼 중요한 저녁 루틴과 수면의 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뭘 하느냐에 따라 다음날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소금물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저녁 습관들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금의 종류별 차이점, 계절별 농도 조절법, 운동과의 조합법 같은 세부적인 노하우들도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을 챙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본인만의 특별한 상황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꼭 참고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